거리의 한복판.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여성은 중년의 여성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을 향해 뛰어가 안기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켈렌 씨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켈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 메이블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해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제 딸 칭찬을 하고는 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제 가족이 딸뿐이라서 그런지 집착하듯이 키웠습니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등하교도 직접 시켜줬죠. 전 남편이 뺏어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전 남편은 일 중독자였는데 퇴근을 하고서도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에 관련된 일은 제가 다 했는데 전 남편은 관심도 없었어요. 주말에 가족과 일 중 택하라고 하면 일을 택할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은 알았지만 저와 결혼할 때 틀림없이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니 그것이 아니니 답답했죠. 저는 외로움이 극에 달했고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면 좋은 아빠라도 되어주길 바랐으나 그 또한 제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등장한 저와 딸은 그저 방해물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은 채 다시는 전 남편을 보지 않기로 했죠. 그것이 제가 메이블에게 더 집착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이 메이블이었거든요. 딸은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자라더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찬 성격 덕분에 유능한 변호사에 속하는 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는 철저하게 해냈기에 재판에서 많은 승전보를 울리고는 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던 메이블은 잠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러라고 했지만 여행지를 듣고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적이 있었기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얼마나 가난한 후진국인지 말이죠. 그렇게 큰 전쟁을 치렀던 나라라면 50년이 지났다고 해도 영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죠. 굳이 아시아를 갈 것이라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도대체 왜 딸이 그런 후진국을 선택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메이블은 한국은 선진국에 속한다면서 최근에 친해진 변호사 친구의 고향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자신의 나라를 안 좋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메이블의 친구가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메이블을 다독였으나 이미 한 번 정해진 딸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럴 때는 전 남편의 고집이 보이는 것 같아 얄밉더군요. 갈 것이라면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대사관의 번호를 꼭 알고 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영국 대사관이 있을지도 걱정이긴 했죠. 딸은 거의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돌아온 딸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찮냐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영국이라면 물어도 안 봤을 거라며 질색을 했죠. 지하철은 얼마나 깨끗한지 누워서 자도 될 정도이며 모든 건물마다 에어컨이 있어 너무 시원했다고도 했습니다. 딸의 그 모든 이야기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쇼로 보일 뿐이었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딸이 무사히 돌아와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2주 내내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러던 중 딸의 피부가 항상 푸석푸석했었는데 살짝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나 딸이나 피부가 건조해서 석회수를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하고는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피부가 좋아 보이더군요. 제가 의아해하며 화장품을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다 한국에서 씻었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국 얘기인가 싶어 그냥 화제를 돌려버렸었죠. 하지만 그랬으면 안 되었나 봅니다. 메이블은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반년 가까이 표현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죠. 갑작스럽게 제게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뜬금없이 로펌도 그만뒀다고 하더니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기에 늦게라도 만우절 장난을 하는 것인가 싶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장난이냐고 물었으나 딸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잘 듣던 딸이 이제야 사춘기가 온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로펌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는 건지 생각나는 모든 질문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대답은 그냥 한국에 가고 싶다 하나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까지 때려치우면서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딸은 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멀리도 떨어진 한국에서 살겠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꾸준히 돌아오라는 연락을 취하고는 했습니다. 딸은 그 말에만 답변하지 않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진도 몇 장 보내주긴 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진국일 뿐이었는데 딸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딸은 한국에서 변호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취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공부가 너무 아깝지 않은지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이 이러다 영영 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도 있을 테니 길게는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거의 5달 만에 연락을 준 메이블은 머뭇거리더니 한국으로 귀화할까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메이블은 오히려 저에게 한국으로 와보는 것은 어떠냐고 했죠. 제가 생각한 것들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은 영국인인데 어떻게 한국인이 된다는 거죠? 충격받은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뭔가 주소로 보이더군요. 딸이 살고 있는 한국의 주소였죠. 딸은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날 내내 귀화를 하겠다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딸의 귀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죠. 가서 멱살이라도 끌고 영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최대한 빨리 한국행 티켓을 끊었고 얼마 후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한국의 첫인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공항도 작고 사람도 적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반대더군요. 하지만 공항만 으리으리할 수 있으니 바깥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바깥의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그냥 흙바닥일 줄 알았거든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딸이 보내준 주소를 찾아가는데 택시기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군요. 심지어 말도 잘하셔서 낯선 나라에 왔다는 긴장감이 좀 풀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 딸의 집 근처까지 도착하긴 했으나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안절부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출근하는지 밖으로 나왔고 저는 딸을 따라 직장으로 따라갔죠. 화장품 매장으로 출근한 딸은 사람들과 친숙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예전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서운했어요. 제가 없는 이곳에서도 잘 지내는 듯 했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근처 카페에서 딸이 퇴근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던 딸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퇴근하더군요. 딸의 뒤를 쫓아 오랜만에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돌아본 메이블의 눈이 커지더니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제 딸을 오랜만에 안아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딸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야 느낀다니 얼마나 웃긴 엄마인가요. 그렇게 집으로 가면서 딸은 해맑게 저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오는 길은 평안했는지 묻기도 했죠. 우연찮게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서 함께 한국을 둘러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메이블은 저에게 한국에 왔으니 보고는 가야 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딸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 알겠다고 했죠. 도착한 딸의 집은 아기자기한 메이블의 취향이 잘 드러나 있었어요. 사진들도 걸려 있었는데 영국에서 저와 찍은 사진 외에도 한국인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죠.
예전의 미소보다 더 밝아 보여서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딸은 오늘 고생했다며 씻으라고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피곤을 풀기 위해 씻기 시작했는데 뭔가 물이 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필터를 좋은 것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닿으니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씻고 나오니 영국에서보다 덜 건조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고 온 딸의 피부가 매끈해진 게 생각나긴 했으나 기분 탓으로 넘겼죠. 오랜만에 둘만의 저녁 시간을 가지니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딸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은 딸이 구경을 시켜준다며 서울의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 곳도 있더군요. 딸은 과거를 기억해주는 곳도 있다면서 전쟁기념관도 함께 가졌어요.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아버지에게 감사를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녀 목이 마를 때쯤 행사하는 곳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스에서 페트병에 담긴 물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마셔보니 엄청 시원하고 맛있더군요. 저는 정말 좋은 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라고 하더군요. 수돗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 감탄했어요. 메이블은 석회수가 없어 맛도 다르고 씻고 나면 영국보다 덜 푸석거리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죠. 딸의 피부가 새삼 좋아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한국의 사소한 것까지 알고 설명해주는 딸의 표정이 변호사로 일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더군요. 문득 제가 딸에게 너무 집착했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인지 딸은 사실 영국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자신 하나만 보고 사는 저로 인하여 버거웠는데 한국에 오니 해방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메이블에게 버거웠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언제나 꿋꿋하던 딸이었기에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딸의 마음 하나 몰라줬던 엄마라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다행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도 한국에서 며칠을 더 지냈고 영국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결국 메이블이 스스로 결정한 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한국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메이블을 봤으니까요. 아쉽게도 딸은 시험에 한 번 떨어져 아직 귀화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군요. 이번에는 붙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제 딸이 한국인이 되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켈렌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